246페이지의 부등식의 성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때 배웠던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고등학교 때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첫 부분에 거기 내용 이번 강의에 해야 될 내용 정리해 보면,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그 첫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하진 않았는데,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죠. 그치?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서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어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복부호 동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복부호 동순은 뭐냐면 복부호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걸 복부호라고 하거든요. 복부호 동순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제 위에 건 위에 것끼리, 밑에 건 밑에 것끼리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게 복부호 동순의 뜻이야. 그러니까 요 식은 원칙적으로는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랑 같다 하고, A 마이너스 C랑 B 마이너스 C가 같다,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써놓은 거예요.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플러스는 이 플러스랑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랑 관계 있는 거지. 그게 복부호 동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등식 A가 B보다 클 때 양수를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치? 자, 그런데 어떤 부등식의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하죠. 중학교 때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0이 아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알겠죠?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는,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뒤에 예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우리가 등호, 는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앞에서 나눠봤고, 이렇게 하듯이, 자, 부등호가 뭐냐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 오케이?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를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등식을 푼다. 그래서 x에 대한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부등식을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고치는 거다. 자, x가 어떤 수보다 크다, 또는 x가 수보다 작다, x가 수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결국 뭐야? 우리가 방정식 풀 때 x는 수 이렇게 정리하죠. 그지? 1차 방정식을 풀 때. 그래서 좌변에 x를 두고 다 우변으로 넘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부등식을 풀라는 건 좌변에 x를 두고 다 우변으로 넘겨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해를 구한 다음에 항상 수직선 위에다 표시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1차 부등식을 그냥 하나짜리를 했기 때문에 뭐 꼭 수직선에 그릴 필요는 없었지만, 고등학교의 부등식 부분은 연립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부등식이 여러 개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수직선에 표시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짜리라도, 지금 1차 부등식이라도 수직선에 표시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수직선에 표시하는 것도 연습하고, 수직선을 읽는 방법도, 수직선에 표시된 해를 읽는 방법도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자,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3을 표시하고 이제 같다가 없으니까 빵꾸 한 다음에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가 3 표시하고 같다니까 여기 까맣게 합니다. 까맣게 한 다음에 역시 크다니까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빗금진 부분이 우리가 찾는 해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본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이 달라진다는 요거만 주의하시면 1차 방정식하고 크게 다른 게 없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뭐 위에 거는 중학교 거 복습이었고요.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에서 실수 ABCD에 대해서 문자 XY의 값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Y가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꼴로 주어졌을 때 주어진 거의 범위를 할 때 사칙연산, 뭐 X랑 Y를 더한 거 또는 뺀 거, 곱한 거, 나눈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범위의 경계값끼리 연산해서 그 중에 최대 최소를 고르면 된다 이렇겠죠. 이게 핵심이야. 자, 공식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 경계값이라는 건 뭐냐면 범위의 경계값이 요 A, B, C, D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3이 경계값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경계값들을 가지고 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덧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x랑 y를 더한 거의 최대값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x, y 더해서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돼? 작은 것끼리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제일 크려면 큰 것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상식적인데,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A랑 C랑 더하고 다음에 A랑 D랑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다음 B랑 C랑 더하고 다음에 B랑 D랑 더해.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오죠.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작을 거고 얘가 제일 크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칙을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이 곱하기나 나누기는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막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빼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공식 아니고요. 공식 아니고 x에서 y를 뺄 때 그러면 여기서 얘도 빼고 얘도 빼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c 빼고 a에서 d 빼고 그 다음에 b에서 c 빼고 b에서 d 빼고 b에서 c 빼고 b에서 d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4개 나오잖아요. 이 중에 제일 큰 거가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인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요 그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이때가 최소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이때 최대가 나오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공식처럼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그 경계값에 있는 연산을 전부 다 합니다. 다 한 다음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곱셈이나 나눗셈도 마찬가지. 그쵸? 경계값들끼리 다 곱하거나 다 나눠. 그럼 4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쵸?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 이제 사칙연산의 범위에서 주의할 게 등호, 그 는이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건데, 자, 경계값에 등호가 모두 있으면 모두 둘 다 있으면 등호를 포함시키고요. 한 곳에만 있거나 둘 다 없으면 결과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x가 1과 2 사이고 연습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자, y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첫 번째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x랑 y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0, 얘랑 얘랑 더하면 2, 얘랑 얘랑 더하면 3, 얘랑 얘랑 더하면 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한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갔다가 여기는 없고 여긴 있잖아요. 그치? 이게 앞쪽엔 있고 뒤엔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0은 어떻게 나왔어? 얘랑 얘를 계산해서 나왔는데 얘는 둘 다 갔다가 없죠. 그럼 여기는 갔다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여기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 생기고. 자, 5는 얘랑 얘를 선택한 건데 얘도 는이 있고 얘도 는이 있죠. 그럼 얘는 여기다 는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는. 오케이. 자, 이게 아까 그 위에서 설명이야. 둘 다 등호가 있으면 그 등호는 그대로 붙이는데 한쪽만 있으면 안 붙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괜찮죠?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자, 그 계속 해볼게. 자, x가 이렇게 되고 y가 자, 이렇게 됐을 때 2번 볼게요. 2번. 자, x-y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에서 이걸 빼. 그쵸?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4고요. 이거에서 이걸 빼면 1이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x-y는 어떻게 돼? 제일 큰 게 1이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4고 이렇게. 자, 근데 이 마이너스 4는 얘랑 빼갖고 나온 거지. 얘는 갖다가 없는데 얘는 갖다가 있죠. 그럼 여기 갖다를 못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를 붙이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여긴 있는데 여긴 없으니까 한쪽만 있으면 안 붙인다는 얘기고. 자, 이 1도 어떻게 돼? 여기 2에서 1을 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갖다가 있는데 갖다가 없지. 그럼 여기 갖다가 안 붙어. 그래서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갖다가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찾는 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갖다가 둘 다 있을 때만 갖다를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요. 한쪽에만 있거나 둘 다 없으면 그 갖다를 붙이지 않습니다. 괜찮지? 자, 이거 뭐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x 곱하기 y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해. 그럼 마이너스 1, 얘랑 곱해. 마이너스 3, 얘랑 곱해. 2, 얘랑 곱해. 6.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y는 어떻게 돼? 제일 클 때가 6,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 얘랑 곱해서 나온 거지. 그럼 갖다가 없고 갖다가 있으니까 갖다 안 붙어요. 그 다음 6은 얘랑 곱한 거지. 그럼 갖다가 있고 갖다가 있으면 여기 갖다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얘기를 그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y도 한번 나누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y분의 x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2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3분의 2죠. 그치? 자, 그러면 y분의 x 중에 제일 큰 거는 2고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마이너스 1은 얘랑 나눠서 나온 거니까 갖다가 둘 다 없어서 갖다 붙이지 않고요. 자, 2는 얘랑 나눈 거지. 그치? 오케이. 얘는 갖다가 있고 얘는 갖다가 없으니까 얘도 갖다를 붙이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결국 어떻게 한다? 연산을 4번을 해서 그 4번 한 결과 중에서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부등호는 둘 다 있으면 붙인다. 오케이?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연습해 주세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 해봤고 뒤에 연수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250페이지에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어요. 연립 1차 부등식. 그 연립 부등식, 그 1차 부등식은 앞에서 한 거고, 연립이라고 하면 그 1차 부등식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야. 두 개 묶어 놓은 거. 자, 근데 1차 부등식, 그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AX는 B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X는 A분의 B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아니면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겠지만 만약에 a가 0이면 그쵸?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x가 모든 실수가 되고요. 모든 실수가 되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는 없죠.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듯이 부등식에서도 이걸 딱 보고 이거 1차 부등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양변을 나눠서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a가 음수면 a로 나누는데 부등호도 바뀌죠.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a가 0이면 b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0이면 좌변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b가 음수면 x는 모든 실수가 되고 a가 0이어서 좌변이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 부정이나 불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a가 0일 때. 그렇죠? 이런 것 등식하고 비슷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최고 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항상 경우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2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 때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는 건데요. 자, 공통 부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겹치는 거 어떻게 찾는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부등식 a, b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돼?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돼요. 반드시. 그렇죠? 다른 걸로 만들면 안 돼. 반드시 가운데를 양쪽으로 쪼개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각각의 공통 부분이 없을 수 있죠. 겹치는 게. 그러면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이제 나오는데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 1차 부등식이 나오면 AB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자 요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개 다 말고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뒤에 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1차 부등식은 부등식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요 네 개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x에 대한 부등식을 할 때 우리가 상수 a로 양변을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양수가 있을 때.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고 해를 구할 수 있고요.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0일 때는 그 우변이 무언가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AX가 B보다 크다를 한번 풀어보면 그렇죠? A가 0보다 클 때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수직선에 표시하면 이렇게 A분의 B 경계값 표시하고 X가 크니까 오른쪽 해서 요 색칠한 부분이 해가 되는 거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A분의 B보다 작으니까 A분의 B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A가 0일 때 B가 음수면 자, A가 0이면 좌변은 0이니까 0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B가 음수면 이게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A가 모든 실수가 되고 좌변이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0이어도 이게 성립하진 않죠. B가 당연히 크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0이면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겁니다. 특이한 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1차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갖다가 있을 때는 여기만 까맣게 하면 됩니다. 경계가 포함되니까. 자, 근데 갖다가 있을 때는 여기가 또 좀 바뀌어요. a가 0이면 좌변은 0인데, 그죠? 그 우변이 0이어도 이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지? 우변이 0이어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차이점을 잘 보세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갖다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부등식에 갖다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약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확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좌변이 0인데 우변이 0이면 갖다가 있으면 참인 거니까, 그렇죠?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 대로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그 등호 부분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거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등식을 무작정 외우시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거든요. 아까 앞에 사칙 연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제를 한번 예제로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해가 됐다면 그거를 식으로도 그냥 문자로도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습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돼 있죠. 1차 부등식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a-1이 예제 73번입니다. x가 b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얘기했죠. 부등식. 그렇죠? 부등식. 1차 부등식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1차의 개수, 지금 x의 개수가 얘죠. 얘. 그럼 a-1이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양수인 경우, 다음 a-1이 음수인 경우, a-1이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얘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로 나누면 되지. 그때는 어떻게 돼? x는 얘로 나눌 거니까 a-1분의 b 플러스 2다 이렇게. 는이 아니라 x는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요 크다 그대로 갑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때 x는 어떻게 돼? a-1분의 b 플러스 2보다 이제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됐고. 자, 그런데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얘는 0 곱하기 x니까 좌변은 0이죠. 그치?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 만약에 b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은 해가 얘는 0인데 얘가 0보다 커. 그럼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그치? 얘가 0보다 크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제 b 오른쪽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b 플러스 2가 0보다 큰 경우랑 b 플러스 2가 0인 경우랑 b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또 다시 세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일 때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없고, 자, 얘가 0일 때 얘가 0이면 0이 0보다 큰 건 아니죠. 이때도 해가 없답니다. 되고, 자, 얘가 0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둘이 해가 없다니까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고, b가 2보다 작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데, 우리가 연립 부등식도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1차 부등식만으로 이루어진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1차 부등식을 각각 풀으면 해가 각각 나오겠죠. 그치? 각각의 해가 나오는데 그때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5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해를 각각을 구해. 기억을 풀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니은을 풀면 x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와. 그럼 이때 겹치는 걸 어떻게 찾냐면 이 둘을 하나의 수직선에 동시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선에 표시할 때 나머지 지금 2랑 마이너스 1 이외에 나머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보다 같다 있으니까 까맣게 하고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왼쪽에 마이너스 1보다 같다 없으니까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때 겹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위쪽으로 선을 뽑아서 그렸는데 지금 두 개를 하나의 수직선에 그렸잖아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이렇게 두 줄 있는 곳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는 거야,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자, 겹친다는 게 뭐다? 두 개를 그렸을 때 수직선 위에 선이 두 개이다. 이렇게 두 개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수직선 여기 있죠?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3개, 4개 또 하기도 하거든요. 풀다 보면. 그러면 만약에 3개를 표시했으면 3개가 3줄 있는 곳이 겹치는 거야. 오케이? 4개 있으면 4줄 있는 게 겹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과 2만 경계값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자, 클수록 오른쪽에다가 표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클수록 오른쪽에 표시하면 돼. 그래서 수직선을 잘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뒤에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 연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혹시 얘가 잘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예제는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데 이게 꼭 풀었을 때 뭐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제 74번에 1번을 보면, 자, 두 개를 풀었더니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겹치는 게 어디야? 이게 두 줄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겹쳐, 여기가. 그러면 얘를 읽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해를 수직선에 표시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수직선에 있는 걸 거꾸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겹치는 부분.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풀다 보면 이렇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한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같다가 있고 여기도 같다가 있잖아. 그럼 이때는 해가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라고 해서 또 해가 무조건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방정식처럼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런 범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보셔야 돼요. 구한 다음에 그냥 당연히 사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이게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지금 두 개를 했는데 두 줄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줄이 하나도 없지. 그럼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립부등식이. 그러니까 자, 핵심은 뭐다? 수직선에 반드시 표시하자. 겹치는 부분이라는 건 만약에 2개짜리 연립부등식을 풀었다고 하면 그 두 줄 x축 위에 두 줄이 있는 곳이 겹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해가 이렇게 방정식처럼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도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려서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쪽이 아까 얘기해도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하면 둘 다 까맣게 표시되기 때문에 A가 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 해가 없는 거고.
자, 이 가운데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같다가 있고 하나는 같다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건 해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같다가 둘 다 없으면 당연히 해가 없는 거고요. 알겠죠? 자,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자꾸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무작정 외웠다가는 엄청 헷갈립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 때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B를 중간에 끼워서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연립부등식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풀 때 어떻게 돼?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서 겹치는 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뭐 굳이 풀어주진 않을게요. 이게 뭐 중학교 때 수준인 거니까 겹치는 부분 찾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우리가 좀 많이 번거롭죠. 이제 방정식에서도 그랬는데 부등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줘야 돼요. 이걸 없앤다가 기본인데, 자, 그럼 어떻게 없앤다?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누면 없앨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풀 수 있는데 없애는 방법이 경우를 나누는 거라서 경우를 나누는 거지, 절대값 기호는 경우를 나눠야 돼, 이거는 결국은 절대값 기호 없애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없애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 경우를 나누면 다 풀리지만 요 두 개는 어차피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면서 어차피 경우를 나눠봐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외우는 게 좋아. 자, 얘는 암기입니다. 암기. 선생님이 여기 부등식 부분에서 대부분 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했는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외워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라서 외우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알겠죠? 외워주시고, 자, 이게 왜 그런지 여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절대값 x가 a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럼 x는 플러스 a도 되고 x는 마이너스 a도 되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수직선에 여기 0이 있고 여기 a가 양수였다고 해볼게요. 양수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a인데, 그럼 a보다 작단 얘기는 요 사이란 얘기잖아요. 요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랑 a 사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작다일 때 어떻게 돼? 같다인 a랑 마이너스 a를 구하고 이거보다는 가까운 거지. a보다 가까운 거니까 요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 나오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할 때도 절대값 x가 a인 건 x가 a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죠. 그렇죠? 수직선에 0하고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거보다 a랑 떨어져 있는 것보다 크니까 이쪽보다 어떻게 더 멀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더 멀리 이쪽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 세 번째 거는 요거 1번, 2번을 그냥 합쳐놓은 거거든요. 합쳐놓은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한번 풀고 그다음 이렇게 한번 풀면 된다 그랬죠. 그 둘이 겹치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얘는 하나짜리기 때문에 겹치는 거 찾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 안에 이렇게 x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식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도 x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요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풀면 되죠. 1차 부등식을. 당연히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그 한번 써보시고요. 한번 써보고 자 이게 뭐 이렇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외우라는 건 그 앞에 그 식을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써보기 이렇게 합시다. 한번 써보기. 이렇게. 자 한번 써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방법은 경우를 나눠주시면 돼요. 범위를. 그렇죠? 내부에 0이 되게 하는 x값 0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왜 나눈다고? 절대값 없애려고. 나눈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서 겹치는 데를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돼? 자주 나오는 거는 그냥 외워놔야 돼. 비슷한 모양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외우라고 한 건 외우시고요. 그 외우라고 했던 제외 나머지 모양들이 나오면 무조건 경우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던 거 나오면 공식 쓰시면 되고 이런 거 아니면 범위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절대값 기호가 2개 포함된 거 그 앞에서도 방정식도 했었는데 역시 얘는 범위가 3개로 쪼개져요. 자 범위 나누는 거는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범위 나눈 다음에 다 풀어서 겹치는 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 부등식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2개짜리 경우 나누는 것도 그 앞에서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부등식 처음이라서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높죠. 좀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건 정확히 외워주시고요. 이해하라는 건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